성적 범람이 와도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있다면 계속 권장을 해야 되지만은 이러한 성적 일탈 이런 것이 옴으로 해서 막대한 해독이 와요. 막대한 또 부작용이 옵니다. 예,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어렸을 적에 1세에서 7세, 1세에서 7세, 그 다음에는 1세에서 15세 사이, 어렸을 적에 이런 성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하면은 그런 당한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사자들은 예? 어떻게 되죠? 분노, 경악, 양가 감정. 그래서 예, 분노, 경악, 양가 감정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7살, 10살 이럴 적에 성폭행을 당했다. 막 이래 되면은 자기도 참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분노, 경악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대체로 이렇게 되면은 운명이 3가지 운명으로 갑니다. 우리의 임상 경험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3가지 운명이 돼요. 첫째 하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표현을 못한 사람, 표현 못. 그러한 부끄러운 마음, 그러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경험. 이런 걸 표현 못한 사람은 대개 정신분열증으로 갑니다. 정신분열증, 자폐증. 대개 우리가 경험에 의하면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것을 성격이 아주 활달해서 표현을 잘 하고 이런 건 몰라도 표현 못한 사람은 대개 분열증으로 가는 것이고, 또 이런 경우에 분열증 치료도 대개 다른 경우의 분열증에 비해서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대개 근친상간적 성 등등 이런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다른 원인에서 온 분열증에 비하면 치료 기간이 2배, 3배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말하자면 깜짝 놀랄 일을 당해오고 이걸 표현을 하는 사람, 표현을 남 앞에 가서도 그저 기계 웃고 그저 여기저기 가서 어울리고 하는 사람, 또 남이 싫어해도 말하자면 찾아가는 사람, 이러면 우리말로 말하자면 낯이 어떻습니까? 낯이 두꺼운 사람 있죠? 낯이 두꺼운 사람, 이런 오지 말라 해도 잘 가고 하는 사람 있어요. 낯이 두꺼운 사람. 전주에 누가 그랬다더만, 전주에 누가 하도 많이 와서 자주 와가지고 아무도 일도 안 하고 이래서 의자를 없앴다 하네. 그 사람 앉을 의자를 전주에서 없앴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찌 됩니까? 없애면 예? 부끄러워서 안 가죠? 전주 대학에 있으니까 잘 알겠네. 예? 안 가는데 이 사람은 의자를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서 딱 앉았어요. 이런 두꺼운 사람은 대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떠죠? 과잉성욕증, 과잉성욕증, 하이퍼 섹슈얼리티, 과잉성욕증이 될 것입니다. 과잉성욕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성의 상처를 받았으면서 그걸 표현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이거 과잉성욕증이 되고, 그 다음에 매춘행위, 따르죠. 매춘행위, 매춘행위, 프로스티튜트, 프로스티튜트가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들어는 동성애로 간 것입니다. 호모섹슈얼. 아무튼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 대개 여학생들이 서로 친구들 간에 편지 교환하고 은행 꽃잎 같은 거 갖다 주고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이래서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동성애죠. 그리고 일부는 성적 거부증이 될 것입니다. 성적 거부증. 예, 성적 거부증은 아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어떤 거부증이 있다고 그랬죠? 예? 불감증 등등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러한 폭행을 당했거나 성적인 노출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남성에 대한 지호감이 커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성의 경우 그렇죠. 남성에 대한 지호감. 또 남성은 어떻습니까? 남성은 여성에 대한 지호감, 경계심이 커진다. 그래서 남성에 대한 지호감, 여성에 대한 지호감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개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한다. 또 결혼 후에는 계속 경쟁하고 싸웁니다. 경쟁하고 다툼. 그래서 부부 싸움을 많이 하는 데를 가만히 관찰해보면 둘 중에 하나가 그렇거나 양쪽이 그렇거나 그런 일종의 경쟁의식, 이것이 무의식에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경쟁을 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성의 경우에는 대개 남자를 기를 죽입니다. 기죽이기. 한번 따라해줘. 기죽이기. 예, 그래서 예, 저 사람은 부인이 어떻게 했다 이런 걸 대개 내가 알아요. 대개. 예, 그래서 또 집에 전화를 해보면 압니다. 부인이 전화 받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남편에게 밥을 따뜻하게 해주나, 안 그러면 라면을 끓여주나, 대개 그 전화 목소리 들어보면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백종천이라고 있죠. 백종천이 압니까? 네? 세종연구소. 그 사람은 부인이 아주 착한 사람을 얻었어요. 내가 볼 때. 아주 아마 집에 가면 따뜻한 밥 먹을 겁니다. 백종천이 있다고 있어요. 그렇고 또 어떤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전화를 해보면 부인이 막 흉명스럽게 전화를 받고 막 광고를 지르지. 여보 전화 받아요. 대개 그런 사람 처음 밥 먹는 사람입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 속에는 경쟁의식이 가득 차 있어. 경쟁의식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를 죽이고 또 남편의 기를 죽이다 못해 남편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많이 가져와서 길을 또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개 이런 사람들은 운명이 의구증이 되거나 의처증이 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의구증, 의처증. 이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학술 용어는 아니에요. 학술 용어는 부정망상이라고 합니다. 부정망상. 부정망상. 대개 부정망상은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부정망상. 딴 것은 멀쩡한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조를 의심하면 부정망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렸을 때 성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은 대개 커서 부정망상이 있습니다. 부정망상. 그래서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전사했거나, 아버지가 또 이런 경우에 어머니가 이래 좋은 행동을 하시면 좋은데 7살쯤 되었을 때 복덕하는 영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걸 만졌다는 것을 보았다든가 이러면은 커서도 이런 사람은 여자를 믿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대개 이런 사람은 자기 부인을 두고 계속 의심을 합니다. 부인을 의심하고 이래서 부인을 때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래서 몇 년간 시달림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러 왔던 경우를 아는데, 그 경우에도 어머니가 5살 때 그 근처에 있는 어떤 다른 남성이 가까이 오는 걸 우연히 보았다. 그래서 모든 여성은 저럴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실은 안 그런데 그래 보고는 의심을 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은 네 번째로 혼의 정사를 많이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혼의 정사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이런 사람도 싸움이, 부부간의 싸움이 격렬화돼요. 대개 부부간에 사랑을 놓고 싸우는 것을 격렬해집니다. 격렬해져서 재산이 날아가고 나중에 살인까지 일어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얼마나 성의 문란이 그 사회에 해독을 주고 그 가정을 망가뜨리고 또 그 살고 있는 어린이를 인격을 파멸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